조국 혁신당 만들어질 때 이게 정치는 결국 사람을 모으는 일인데 저는 이제 지켜보면서 얼마나 모일까 은근히 모였습니다. 예, 예. 무엇이 힘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을 만들게 된 힘 또는 조국혁신당의 일정한 성공을 거두게 된 힘 그리고 제가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된 힘은 2019년 서초동 촛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제가 이제 뭐 검찰개혁 얘기를 주장했다라거나 또는 저나 저희 가족이 수사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 말고 근원적 힘, 동력은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찰의 편을 들거나 이런 상황이었고 당시 윤석열이 영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법률가도 아니고 또 평범한 시민들이 또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그 서초동 촛불 집회 참석을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자제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초동을 꽉 채웠던 서초동에 그 촛불 들고 왔던 시민들이 왜 왔을까? 이게 제가 2019년 그 시점에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분들하고 저하고 사적 인연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왜 저를 구하러 왔을까? 이게 저희 출발점이었고 그 힘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9년 이후 한 6년간을 버티고 견뎠던 힘이었고 또 두 번째는 창당을 결심하고 정치로 뛰어들었던 또 힘이기도 하죠. 예. 그럼 그 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도 이제 그 현장에 이렇게 지켜보기도 했고 가보기도 했었는데, 뭐 표현은 이제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근데 검찰 개혁이라는 건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정치라고 하는 수많은 영역 중에서 사실 중요한 일부 영역인데, 그게 그냥 검찰 개혁 끝나면 예를 들면 서초동에 있던 마음들은 ht어지는 것인가? 사실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힘의 본질 또는 마음의 본질은 뭘까? 저는 이제 사실 서초동 촛불 집회가 제가 35일간의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서초동 촛불 집회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창당을 한다고 선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의석수도 한석, 두석 정도 확보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국 한 명 정도 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대부분의 정치 평론가 또는 기자분들의 예상이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봤던 게 이제 서초동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흩어졌죠. 지리적으로 흩어져서 각 자기의 집에 가거나 뭐 고향으로 가거나 뭐 지방으로 가거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서초동 촛불 집회만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 경험을 보게 되면 87년 6월 항쟁부터 시작해서 제가 직접 몸으로 뛰었던 그 집단적 경험을 했던 그 경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집에서 공부한 경험도 사라지지 않겠지만 많은 동료들과 함께 동료 시민과 함께 집단적 행동을 한 경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뭐 경험했고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서초동을 꽉 채웠을까?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고요. 왜 그랬나 하면 저는 뭐 조국 개인에 대한 뭐 동정과 연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주권자들은 국가 폭력을 목도했다고 봅니다. 물론 군사 독재의 고문과는 다르죠. 그렇죠. 성격이 다르고 또 내용도 다르긴 하지만 주권자 국민의 관점에서 민주화된 사회에서 검찰권의 행사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것인데 그걸 넘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셨고 그것이 이제 제가 장관을 그만두고 난 뒤에 흩어지셨지만 그 마음, 촛불 들고 나왔던 그 마음과 그 이유가 사라졌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았고 제가 창당을 결심했을 때는 특히 윤석열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즉 검찰 권력만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쥔 상태 아닙니까? 훨씬 더 많고 강력한 권력을 쥔 거죠. 대통령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서초동에 나왔던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권 오남용에 분노하셔서 거리로 나오셨는데 대통령 윤석열을 어떻게 바라볼까? 국가 권력 전체의 오남용을 예상하고 걱정하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한 것입니다.